이 이야기는 시골에서 온 한 청년이 자신의 임무와 아버지의 임무를 이루기 위해 도시에 오는 이야기이다. 그는 이 도시에서 그가 대면하고 배울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주인공 진베이는 에도시에 도착했다. 그는 이곳의 경치에 압도당했으며 무시부조라는 곳으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거기로 가는 길을 몰랐다. 길을 잃었고 이곳의 사람들은 그에게 방향을 알려주기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도 그를 집으로 데려가 식사를 대접해준 소녀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오늘 무시부조에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이 가게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조상, 그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에도에서 친척을 잃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루는 진베이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무시부조에 합류하려 한 이유는 아버지가 가야 했지만 더 이상 잘 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베이가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무시부조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국민들이 정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한함이 설치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제한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무시부조 법집행팀을 구성하고 싶어 했고 그녀 자신도 많은 편지를 보내 요청했어요.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곤충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진베이가 곤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근처 주민이 곤충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는 짐을 두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골목에서 시체를 발견했고 주민을 먹고 있는 거대한 거미를 보았습니다. 그는 공격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튕겨져 나갔습니다. 무시부조 사람들이 도착했고 거미는 떠났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카토리라고 소개하며 무시부조의 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베이는 아버지 대신 주문을 받으러 왔다고 했고 그는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왼 다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지구 관리관의 아들이 거대한 거미에게 공격당했을 때 진베이는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처리하러 온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관리관의 아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관리관은 진베이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의 다리를 절단하여 아들의 빚을 갚았고 승진 기회를 잃었습니다. 승진 기회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하루가 거미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진베이는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먹히기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진베이는 달려들어 거미의 다리를 잘랐고 거미의 가시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거미 둥지였고 다른 거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무시부쇼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한 소녀가 폭탄을 던지며 달려들었고 코타리가 그녀를 히바치라고 소개했습니다. 닌자 집안 출신으로 폭약에 특화된 자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숀부쿠로 불리는 범죄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요령지인 템마였습니다. 코타리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라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거미와 맞섰지만 그의 칼과 다리가 거미줄에 걸렸다. 하루는 두려움의 비명을 질렀고 그는 진정한 사무라이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것은 자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아는 것이었다. 그는 의지를 다잡고 칼을 뽑아 거미를 막았고 하루를 두렵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최고의 사무라이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일어섰다. 거미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밀쳐냈다. 하지만 첫 번째 거미를 처치하자 더 큰 거미가 나타났다. 다행히도 법집행팀의 가장 강력한 멤버가 도착하여 그 거미를 처리했다. 하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과 부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집행팀이 그들을 곤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진베이는 그 후 뛰어가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그냥 걸어가 버렸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무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지 않는다. 카토리는 진베이에게 법집행팀에 합류할 것인지 물었고 그는 동의했다. 다음 날 진베이는 법집행팀에 합류하여 그곳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아침에 그는 수천 번 휘두르는 연습을 하고 히바치를 깨워서 합동 연습을 하러 갔다. 하지만 그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폭탄을 던져줬습니다. 회의에서 카토리가 언급했듯이 진베이는 여기서 해야 할 일과 판사, 최고 권위자, 그리고 이 수사팀의 창시자에 대해 알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 법집행팀의 판사는 자신의 신분을 결코 밝히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판사의 신원은 공개된 적이 없고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베이는 무가이를 만나러 갔고 히바치는 그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어제 봤던 대로 벌레들을 소탕하는 것이며 아무도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공지가 나와서 그룹 전체가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카토리는 진베이가 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열흘 이상 살아남았고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신경 쓰고 있었다. 그는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화가 났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히바치와 함께 걷다가 그들은 무가이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둘 다 그에게 구원받았다. 진베이는 무가이가 어떻게 그녀를 구했는지 듣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마을은 닌자 마을이었지만 3단이 권력을 잡으면서 닌자는 그들의 지위를 잃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닌주츠를 연습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했다. 밤이었고 그녀는 그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닌주츠를 배웠고 어느 날 카토리가 그녀를 모집하러 왔다. 그녀는 수락하고 할아버지께 이야기했지만 그는 화가 나서 그녀는 마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 첫 번째 임무에서 그녀는 무가이에 의해 구원받았고 그처럼 강해지고 싶었다. 그처럼 진베이는 그녀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함께 더 강해지고 싶어 했다. 그녀와 함께. 갑자기 근처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시체가 널려 있었다. 잠자리 하나가 나타났고 히바치는 이 종류가 밤에 사냥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첫 번째 임무에서 공격했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진베이에게 부상자를 돌보라고 하고 그녀는 훈련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는 날벌레에게 폭탄을 던지기 위해 서둘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물속으로 밀려 들어가 폭탄을 터뜨릴 수 없었고 그래서 진베이는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그는 그의 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를 도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가이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쓰러뜨리고 싶어 했고 그는 이곳은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뽐낼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협력하기로 했다. 그 후 그는 그의 칼을 사용하여 날벌레를 히바치가 처리할 수 있도록 쳐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그것을 조각조각 썰어버리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저녁에 진베이는 그녀를 위해 목욕할 뜨거운 물을 준비했고 그녀는 진베이가 칼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칼을 사용한 것을 카토리에게 숨겼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그녀의 기술에 대해 물어보고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는 꽤 놀라서 뛰어올랐고 우연히 엿보게 되어 몇 개의 폭탄을 더 얻었다. 다음 날 아침 진베이는 검술 연습을 계속하며 이 바위를 베어보려 했지만 아무리 베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슝이쿠가 지나가다가 바위에 얼굴을 부딪혀 그는 무자비하게 그를 베었다. 록과 히바치의 물건들을 부셔버렸다. 하지만 진베이는 그 날카로운 검으로 바위를 쉽게 잘랐다는 것을 감탄했다. 그는 그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범죄자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증오했다. 그는 진베이가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지만 그럴 경우 자신도 증오받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진베이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순찰을 나가서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최근에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배웠다. 집들이 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범인은 항상 벽에 날카롭게 베어진 구멍을 남겼다. 슈니구키는 그가 한 짓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절도는 하지 않았지만 살인은 했다. 저녁이 되어 순찰을 마치고 슈니구키는 술을 마시러 갔고 진베이는 하루의 가게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그녀와 할아버지는 진베이에 대해 매우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할아버지는 손녀가 사랑에 빠진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갑자기 누군가 강도 사건을 신고했고 진베이는 현장에 달려가
상처 입은 칼을 들고 있는 슝이쿠를 발견했다. 슝이쿠의 무고를 증명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좋은 이유가 없다면 결코 석방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토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돌아갔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화가 나서 그는 술을 들고 감옥으로 달려가 슝이쿠를 구하려 했다. 슝이쿠는 그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길 원했지만 진베이가 그를 미끼로 선택했다는 말을 듣고 그는 톱을 들고 새장에 구멍을 내어 탈출했다. 그들은 빠르게 쫓기고 있었고 가토리는 판사를 찾아가 슝기쿠의 배경에 대해 알렸다. 그는 악명 높은 갱단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시킨 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에 아버지에게 멸시받았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친절했기에 그는 어머니의 성격을 물려받은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심각하게 다치신 것을 발견했다. 부상당한 그의 아버지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쳤다고 생각한 그는 분노하여 그 무리를 학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후로 그는 방해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총 92명을 죽였고 92킬러라고 불렸습니다. 관료들은 둘을 애워쌌고 진베이는 슝이쿠를 위해 설명하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벌레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메뚜기였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진베이의 검을 절단했습니다. 슝기쿠는 진베이에게 민간인을 대피시키라고 요청했다. 그와 관리들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을 도왔고 슝기쿠는 홀로 만테 대처했다. 하지만 관리들은 여전히 그를 몰래 공격할 기회를 엿봤다. 이때 무가의 옛팀 동료를 만났다. 이전에는 곤충 사냥꾼 협회 소속이었지만 그곳을 떠났다. 슝기쿠는 방금 전 기습 공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 두 관리들을 죽이려 했지만 진베이가 그들의 공격을 막으러 왔다. 그는 여전히 슝기쿠를 변호하기 위해 말을 꺼냈다. 사실 몇 년 전 슝기쿠는 아버지를 오해했다. 가토리는 그에게 곤충 사냥꾼 협회가 그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알렸다. 그의 어머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여전히 그의 동료들을 죽인 것에 대해 그를 미워했다. 진베이는 현재의 그를 미끼로 선택했다. 그들은 각자 하나의 벌레를 처리하기 위해 헤어졌다. 슝기쿠는 쉽게 하나를 조각조각 썰어버렸고 진베이는 그의 둔한 검으로 사막 위의 공격을 막으며 슝기쿠가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게 했다. 그들은 금덩어리 더미를 떨어뜨렸고 그들이 최근의 강도를 일으킨 것처럼 보였다. 최근의 강도를.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술에 취해 개의 꼬리를 밟아서 쫓겨난 것이라고 우연히 다음에 가서 피 묻은 검을 집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믿기 힘들지만 진베이는 그를 여전히 믿었고 그래서 술을 마시자고 초대했다. 진베이는 그처럼 무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도 자신을 단지 살인자로만 봤다. 살인자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은 거대한 벌레의 공격을 받았고 히바치와 슝이쿠는 누가 처리할 권리가 있는지 계속 논쟁을 벌였다. 그들의 논쟁은 벌레에게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시간을 주었고 그래서 텐마는 두 사람을 소환해야 했다. 신령한 정령들이 그것을 처리하고 진베이가 마무리할 기회를 만들도록 했죠. 그들은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했고 천마는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천마는 다른 두 사람을 경시하게 되었고 그들이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진베이는 그들을 위해 말하려고 했지만 억울하게 맞았습니다. 저녁 무렵 진베이는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각자의 사적인 일들에 몰두했습니다. 천마는 매일의 노력이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천마는 백발벌레를 보고 크게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진베이가 달려왔습니다. 확인. 처음에 진베이는 텐마가 책 속의 유령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물어본 후 그는 텐마가 진해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소년이 긴 몸체의 곤충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렸을 때 텐마는 전체 오렌지 나무가 벌레에 의해 먹히는 것을 목격했는데 텐마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비록 이것이 그의 일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았지만 그 소년은 스스로 극복하고 싶었다. 진베이는 텐마를 존경하며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곧 다가올 미래는 전혀 평화롭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진베이는 텐마를 불러서 공포를 극복하도록 훈련시켰다.
사람들이 덜 오는 창고 뒤로 숨어서 몰래 훈련을 시작했다. 진베이는 벌레를 이용해 멀리서부터 서서히 접근해 툇마를 시험했다. 멀리서는 무섭지 않았지만 가까워지자 소녀는 너무 무서워 집 밑으로 숨어버렸다. 그때 갑자기 두 문제아들이 나타나 아무 일도 모르는 척했다. 툇마는 진베이가 이 두 사람에게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도망쳤다. 진베이는 매우 속상했지만 다른 두 사람을 위협할 권한은 없었다. 하지만 진베이가 그들 앞에서 말하고 나서 툇마를 찾으러 간 것을 보니 툇마는 나중에 이전 전투에서 만난 소년을 만났다. 진베이는 좀 더 편안해졌을 때 하루가 갑자기 달려와서 곤충이 온다고 보고했다. 다른 두 사람은 이미 전투에 나갔고 진베이와 툇마는 나중에 도착했다. 모두가 툇마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게 뒤로 물러서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너무 힘들어 툇마는 여전히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두 명의 신령을 소환하여 공격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그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는 장애물이 되었다. 툇마는 스스로를 격려해야 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여 신령을 사용해 모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네를 하늘로 띄우기로 했다. 그 소녀는 점차 자신감을 얻어 지네에 접근해 가격하기 시작했다. 진베이는 그를 격려하려 했지만 툇맥에 배신자로 불렸다. 그래서 다른 두 사람은 그들이 엿듣고 있었다고 고백해야 했다. 그로 인해 툇마는 더 많은 동기를 얻었고 근처 주민들에 의해 더욱 격려받았다. 그는 강해지고 성공적으로 지네에 가까이 다가가 신령이 영혼들이 그걸 칠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개미벌레는 공중으로 떨어졌고 다른 세 명은 그 벌레를 조각조각 내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 다음 천마는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한편 가토리는 심판에게 보낸 사람이 제거되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무가이는 여전히 이곳을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천마는 자신이 벌레 옆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러 왔다. 하지만 히바치가 그를 시험해 보았을 때 그는 불안하게 신령한 기운을 이용해 3번이나 주먹을 날렸다. 그들을 쫓아내다. 그날 저녁 카토리는 진베이에게 무가이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갑자기 알렸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무가이가 그를 이 임무에 선택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진베이는 이 좋은 소식을 하루에게 전하기 위해 신나게 갔지만 실수로 그녀에게 걸려 넘어져 그녀의 팬인 아저씨들이 와서 그를 때렸다. 진베이는 이후 무가이에 의해 임무에 선택되었다고 그녀에게 자랑했지만 다시 실수로 그녀를 만져버려 아저씨들이 다시 일어섰다. 진베이는 출발하기 전에 무가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지만 무가이는 여전히 평소처럼 조용했다. 진베이는 진베이에게 어떻게 절을 해도 말을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카토리도 말을 걸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임무를 위해 관리관의 거처에 도착한 진베이는 꽤 강해 보이는 무사들을 많이 봤다. 그런 다음 쓰러져 있는 하인 야스케를 만났고 그를 도와주려고 했다. 자기소개를 한 후 진베이는 무가이 옆으로 돌아가 관리관을 만났다. 관리관은 권위 있는 사람이었지만 무가이에게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것이 진베이로 하여금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다. 관리관은 진베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진베이의 얼굴은 너무 설레서 그 옆에 있는 남자가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상기시켜야 했다. 장관은 그처럼 법 집행팀의 구성원들에게도 존경을 표했다. 하지만 무가이는 벌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은 곤충에 의해 공격받은 사람들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무가이는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차렸고 갑자기 소리가 났다. 그래서 모두가 달려갔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벌레에게 빨려들고 있었고 진베이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돌진했다. 그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꽤 애썼다. 왜냐하면 이 벌레는 단단하고 빠르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것이 이염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베이는 마침내 그의 궁극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이 집단을 성공적으로 처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유충이었습니다. 다른 이 집단이 계속해서 나타나자 무가이는 급히 뛰어들어 몇 번의 타격으로 처치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나타났을 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가이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갑자기 부엌에서 비명이 들려왔고 진베이는 그 사람을 구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가이는 그가 아직 약하다고 말리며 그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진베이는 무력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달려갔습니다. 공영에 처한 사람은 야스쿠였고 그곳에는 암컷 이 집단도 있었습니다. 진베이는 뛰어들어 그것을 밀쳐내며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무가이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 시점에서 카토리는 왜 무가이가 진베이를 데려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장관은 암컷이 보통 수컷보다 강하기 때문에 진베이를 걱정했다. 수컷보다. 하지만 무가이는 팀원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돌진하여 수컷을 한 방에 죽였다. 진베이는 여전히 암컷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돌진하여 그것의 입에 타격을 가했지만 피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하려 할 때 그것의 촉수가 방역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야스쿠를 겨냥했기 때문에 그는 공격을 막기 위해 돌진했고 이놈. 그는 계속해서 저항했지만 그 촉수 중 하나에 찔렸다. 무가이는 그를 찾으러 달려갔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의 칼을 남겨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죽었다고. 그러나 야스쿠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달려 들어갔고 진베이가 많은 촉수에 찔려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가이는 진베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해 기대한 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긴 칼을 뽑아 한 번 휘둘러 이놈을 처치했다. 이놈을. 그날 오후 진베이와 무가이는 여행을 떠났고 야스오큰 진베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진베이는 무가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계속 물었다. 처음에는 그를 가장 약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담을 타넘어 들어왔다. 진베이와 히바치가 무가이에 대해 논쟁하던 중 그들은 침입자를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캐토리에게 인계하기 위해 붙잡았다. 그는 나가토미라고 소개하며 항상 지식을 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책을 읽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하지만 10년 전의 곤충에 대한 지식이 기록된 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읽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몰래 들어가서 비밀리에 읽으려고 했다. 하지만 카토리는 그 장소가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곳은 기밀 장소로 간주될 수 있다. 히바치는 마스크를 벗으려 했고 그는 꽤 잘생겼다. 카토리는 이 얼굴이 낯이 익다고 느꼈다. 그때 나가토미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소란을 피웠다. 카토리는 나중에 회의에 가야 했기에 그를 진베이에게 맡겼다. 나가토미는 여전히 읽으러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히바치는 그를 기절시켜야 했다. 진베이가 그를 더 쉽게 지켜볼 수 있도록 진베이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중간에 깨어나서 혼자 걷겠다고 주장했다. 돌아가는 길에 나가토미는 우연히 지나가다 누군가의 피를 빨고 있는 모기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현실이 아닌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모기가 나가토미에게 날아왔고 그 순간 진베이가 달려왔다. 진베이는 모기와 싸웠지만 모기는 계속 나가토미를 노렸고 그래서 진베이는 그를 위해 한 방을 맞아야 했다. 나가토미는 이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오랜 시간 동안 집에만 있었던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린 것이 처음이라고 느꼈다. 진베이는 나가토미에게 그의 지식을 사용해 모기를 물리치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왜냐하면 그는 모기를 전혀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베이가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는 영주의 아들이었지만 신체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싫어했기에 그의 가문에서는 무능력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던 중 창고에서 한 세트의 책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읽고 배우는 데 몰두하며 이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을 버렸다. 나가토미는 여전히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베이를 도와 자신이 얻은 지식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가토미는 모기를 느리게 하기 위해 태우기 위해 집과 쑥을 찾으러 달려갔다. 그렇게 해서 진베이가 다른 3명보다 먼저 모기를 성공적으로 베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도착했다. 그룹은 그 후 여관으로 가서 한잔하기로 했다.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가토미는 다음 날 진베이에게 그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어색함을 느꼈다.
서재에 몰래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토미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몰래 들어가 내부를 뒤졌다.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그는 우연히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일본의 지도, 그중 절반이 지워진 모습. 가토리가 갑자기 들어왔고 그는 나가토미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다. 그는 차세대 쇼군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거의 전체 도시의 소유자였다. 두루마리에서 지워진 부분은 여전히 조사 중이었다. 가토리는 두루마리를 잘라내고 나가토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대가로 그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냈지만 돌아올 수 없었던 스파이들과 관련이 있었다. 가토리는 그에게 비밀을 지켜주고 여기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가토미는 매일 진베이를 만나러 오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봐. 가토리가 동의하고 진베이가 다음 세대의 쇼군과 친구가 된 것에 기뻐하던 찰나 히바치가 뛰어들어와 나가토미를 발로 차버렸다. 모두가 산만해진 틈을 타서 몰래 들어왔다고. 여기 들어오다니 감히. 여름이 찾아왔다. 갑자기 후지산 기슭에 거대한 크기의 장수풍뎅이가 나타났다. 그것은 거의 전체 숲을 옮기며 움직였다. 한편 진베이의 그룹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늘 밤의 축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가토미는 진베이에게 축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바빠서 무시당했다. 그를 거대한 딱정벌레는 매 여름 나타났으므로 모두가 이미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환영할 준비가.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항상 무가이였다. 나가토미는 그것이 도시 전체를 황폐화할까 걱정했지만 가토리는 완전히 차분했다. 딱정벌레는 도시를 향해 흙과 바위를 던졌지만 텐마가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히바치와 순두쿠가 나머지를 처리했다. 그들은 단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큰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이것을 처리했다. 집들. 진베이는 나가토미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몰라서 여전히 저택에서 모두를 찾으러 뛰어다니고 있었다. 다른 세 사람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을 때 텐마가 진베이를 언급하자 히바치가 갑자기 기억해냈다. 가토리는 나가토미에게 매년 여름에 이 크기의 딱정벌레가 나타난다고 알렸고 무가이는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동안 그것과 싸울 사람이었다. 이것은 매년 있는 일이며 특별할 것 없는 일이었다. 무가이는 작년보다 강한 상대와 싸우게 되어 신나 있었다. 진베이는 거기서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불꽃놀이를 볼 장소를 찾고 싶다고 했지만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베이는 그녀가 어떤 귀족의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가이는 딱정벌레를 묶어 뒤집어 놓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했습니다. 우르릉거리며 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진베이는 소녀에게 다른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시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고개를 돌린 후 진베이는 그녀를 불꽃놀이를 볼 장소로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히바치는 카토리에게 모두가 대피했다고 알리러 왔고 그녀는 무가이를 도와주러 가려고 했지만 나가토미도 함께 따라와 카토리를 강제로 따라가게 했습니다. 미래의 쇼군을 보호하세요. 전투로 돌아가서 무가이는 싸우고 있었고 벌레의 자랑스러운 뿔을 베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산에 모여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매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익숙해졌습니다. 벌레가 날아오르려 할 때 무가이는 그의 검을 분리하고 휘둘러 방패를 만든 다음 그것을 뿔에 발사하고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동시에 그는 검을 줄여 관성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것을 향해 날아가면서 그는 검을 휘둘러 뿔을 잘라냈습니다. 진베이는 소녀와 하루를 보내며 볼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매트를 찾지 못했지만 소녀가 스스로 하나 찾았다. 그들은 좋은 관람 장소로 막루를 선택했다. 뿔을 잘라낸 후 무가이의 검이 그것을 흡수하여 칼날이 커졌다. 한 번의 타격으로 그는 그 딱정을 처치했다. 그날 밤 불꽃놀이가 발사되었고 진베이는 소녀와 함께 지켜보았다. 진베이는 이전에 불꽃놀이를 본 적이 없었고 소녀는 그가 팀원들과 함께 보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피날레는 히바치가 직접 만든 불꽃놀이였다. 소녀는 진베이가 그녀를 도와주었다는 보상으로 종을 주었다. 진베이가 딱정을 발견하고 그것이 언덕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녀는 이미 사라졌다. 그 밤 카토리와 같은 모든 고위 관료들은 판사에게 보고하러 돌아갔다.
판세계. 예상대로 진베이가 이전에 만났던 소녀가 그 판사였다. 계획에 따르면 매년 이 시기에 판사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곤충 사냥 그룹은 이 시간을 노리게 된다. 그들은 많은 곤충을 소환하여 바쁘게 만들었다. 모두 지쳤지만 진베이는 다크서클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차 보이려고 했다. 어두운 눈 밑이 있었다. 곤충들이 다시 나타나자 나머지 3명은 먼저 나아갔고 카토리는 진베이에게 쉬라고 말했다. 힘을 되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사냥 그룹의 여성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가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근처에 쓰러진 소녀를 만났다. 그는 그녀를 도와주었고 떠나려 했지만 그녀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자 그녀를 데려가야 했다. 그녀는 미치키라고 소개했으며 사실 곤충 사냥 그룹 출신이었다. 그들은 함께 세션을 보냈고 그녀는 진베이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를 꽤 유치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유인하기 쉬울 것 같았다. 그녀는 일부러 그를 곤충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했으며 심지어 눈물로 그를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리 중간에서 무가이를 보고 그녀는 근처 삼촌의 뱀장어를 물에 빠뜨렸다. 그래서 진베이가 그것을 구하러 뛰어내리게 만들었다. 무가이는 미치키를 보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그녀가 잘못된 대상을 선택했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다시 떠났고 미치키는 진베이에게 그의 상사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진베이는 다시 하루를 만났고 미치키는 화가 났다. 진베이가 그녀 대신 하루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가슴 크기의 차이 때문에 진베이의 대우에 눈에 띄는 차이가 생겼고 그녀는 계획을 바꿔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하루를 납치했다. 다음날 아침 다른 사람들은 금배가 일해서 잘 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가까이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물어보니 하루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치키가 다시 다가와 하루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녀가 직접적으로 하루를 납치했다는 것을 말하기 전까지는 순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배가 혼자서 와서 하루를 구출하지 않으면 그녀의 곤충들이 하루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곤충들을 소환하여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3사람은 이제야 금배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배가 도착한 장소로 미치키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심판관의 위치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지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신병이야. 그는 돌아와서 코토리에게 물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는 그가 증언 요청을 하러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구덩이에 밀어넣었어. 그가 올라가려 할 때 벌레가 그를 쫓아왔어. 그는 다시 하루를 만났고 미치키는 그처럼 단순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그 후 그녀는 플루트를 불어 개미들이 공격하도록 명령했어. 하루는 미치키를 차서 도우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넘어져서 진베이가 그녀를 잡으러 달려갔어. 미치키는 구덩이의 집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그 아래에 유사한 모래를 만들었어. 진베이는 집들을 쌓아 올라가려고 생각했다. 미치키의 높이까지 도달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가 선량하다고 믿었고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긴 미치키는 모든 곤충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진베이는 다른 3명이 추적자를 처리할 때까지 하루를 보호하는 상황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들을 내려놓고 구해주었다. 그들은 벌레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했지만 왜 곤충들이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거기 모여 있었다. 진베이와 다른 사람들은 돌아왔다. 미치키는 무가이를 만났고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게 무가이가 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다. 무가이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을 했고 미치키는 진베이를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진베이를 잊지 않겠다고. 곤충 사냥 그룹은 미치키 없이 출발했다. 그들은 배를 빌리기 위해 부두로 갔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들이 가고 있는 섬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섬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 사람들이 섬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3명의 공격자들은 그들을 공격했지만 처형당했다. 카토리 측이 이 소식을 듣자 그들은 모든 병력을 동원해 지원했다. 반사, 진베이는 이곳을 누가 지킬지 궁금해했고 카토리는 만약 판색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도는 하루 만에 평평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이 배에 탔을 때
곤충들이 즉시 공격했다. 진베이는 하루의 가게가 가까워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카토리는 판사가 더 중요하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장관의 사무라이 그룹이 남아 도시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곤충들이 쇼군의 도시에서 맘대로 날뛰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무라이를 믿어야 했다. 잠시 후 그룹이 판사가 있는 섬에 도착할 즈음에 쉬고 있는 동안 한 사냥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배를 파괴했다. 이 남자는 무가이만큼 강한 모나코였다. 그가 사냥꾼이라는 소식을 듣자 슝기쿠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달려갔다. 다른 이들은 섬에 도달하려 했지만 모나코는 아무도 지나가게 하지 않았다. 히바치와 진베이는 글라이더를 사용해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배에서 대포의 집중 사격이 모나코를 맞추어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슝기쿠는 자신의 99킬 타이틀을 지키고 싶어 그를 처치하지 않고 카토리의 배와 다른 이들 쪽으로 달려갔다. 사냥 그룹은 거의 판색에 도달했지만 그녀는 깨닫고 사용했다. 독성 안개로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그들은 해독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히바치와 진베이가 날아오르던 중 발견되어 그들의 글라이더가 펑크가 났습니다. 진베이는 버틸 수 없어서 판사 바로 옆에 떨어졌지만 그는 그녀가 판사의 하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 방해하여 그녀가 설명하는 것을 막았고 그래서 그녀는 하인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독성 안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판사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히바치는 멀리서 쉽게 히바치의 폭탄을 폭파시키는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히바치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조롱했고 히바치는 세게 차였다. 진베이는 판사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하려 했고 판사는 그에게 동의하는 척했다. 그는 판사가 여기 살고 싶어 할 만큼 매우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판사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영원히 여기에서 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진베이의 낙관주의는 그녀의 흥미를 끌었고 그가 곁에 있으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다. 적절한 순간에 사냥꾼이 침투했고 판사는 산성으로 그의 공격을 막았다. 그녀는 진베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들을 진베이의 위치에서 끌어냈어야 했다. 카토리 그룹도 한 명을 만났지만 슝이쿠는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를 템맥에 맡기기로 했다. 판사의 위치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디서 싸우든 진베이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가려고 했다. 사냥꾼들은 진베이를 무시하고 오직 판사만을 겨냥했다. 슝이쿠는 지나가다가 무가이가 그들 중 한 명과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와 싸우고 있는 무가이를 만났다. 그는 무가이가 한때 사냥꾼 그룹의 리더였다는 것을 밝혔고 슝이쿠는 무가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무가이는 방역 없이 공격을 피하고 맞기만 했고 그래서 상대방은 도망칠 기회를 잡았다. 진베이는 공격을 시작할 때마다 간섭하기 때문에 판사는 그를 스파이로 의심했다. 그런데 사냥꾼들은 그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잘못 생각했다. 진베이는 신경 쓸 만큼 강하지 않았다. 진베이는 그녀에게 판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해주길 바랐기 때문에 공격을 막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진베이는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서 심하게 맞고 기절했다. 무가이는 슝키쿠가 공격할 수 있도록 가만히 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저항하지 않고 슝키쿠는 전체 이야기를 명확히 듣고 싶어 했고 그래서 무가이는 나중에 처리하자고 했다. 다시 판사를 만난 그녀는 진베이를 의심한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고 그녀의 유독한 본성은 그녀를 만지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그 능력을 착취하기 위해 그녀를 판사로 임명했다. 그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녀는 현실을 조작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이제 진베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진정한 모습으로 변신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대응 계획을 세웠다. 화살을 날려보냈지만 그녀는 산성 방어복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방어복. 하지만 이 화살에는 다른 화살이 안에 들어있었고 그것이 통과했다.
그 화살은 그녀의 힘을 봉인했고 그들은 그것을 수십 가지의 곤충 종류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땀, 뼈, 그리고 피로 단련되었다. 그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알았지만 진베이가 깨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을 진베이에게서 잊게 하기 위해 조금 더 달렸다. 하지만 텐마의 그룹과 싸웠던 자가 돌아와서 진베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생존해 있다는 것을. 판사는 진베이를 살려주길 원했다. 진베이가 그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를 더욱 죽이고 싶어 했다. 다행히 무가이가 제때 도착했다. 진베이가 판사를 전적으로 보호한 것을 보고 그는 그를 잘했다고 칭찬했다. 정말 잘했어. 무가이는 혼자서 뛰어들어 전체 그룹과 싸웠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시도했을 때 가토리 그룹도 도착했고 텐마가 판사와 진베이를 전투에서 끌어냈다. 슌데쿠는 어머니를 죽인 자를 없애고 싶어 무가이에 합류했고 그가 그렇게 했다고 고백한 것이 이 가면 쓴 남자였다. 순데쿠는 100번째 희생자가 될 것 같아서 별명을 바꾸려고 준비했습니다. 무가이는 모든 공격을 막지 못하고 3개만 막아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코타리 그룹을 쫓아갔습니다. 순데쿠의 검은 한 번에 배기에 부러져서 술을 마시려고 멈췄습니다. 그의 검술은 이 녀석의 무기를 부러뜨리고 마지막으로 일격을 가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100번째 살인자가 되었다. 가토리 그룹으로 돌아가서 판사는 진베이를 보낸 것이 매우 잘했다고 생각했다. 진베이. 바로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튀어나와 땅을 부수며 그 지역을 산산조각냈다. 이 녀석과 가토리 둘 다 산에서 떨어졌다. 판사와 진베이도 다른 두 사람과 분리되어 그녀는 진베이를 이 위험한 지역에서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진베이가 매우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어떤 거리까지 간 후 판사는 또 다른 녀석에게 쫓기게 되었고 그 녀석은 현재의 리더는 임무에 가장 헌신적이었다. 그가 치명적인 공격을 시작하려 할 때 진베이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하지만 이제 진베이는 그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 같았다. 그의 속도와 신체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칼을 집으러 갔다. 그가 칼날에서 불을 쏘아낼 때 진베이는 빠르게 뒤로 돌며 그를 단 한 방에 처치했다. 사냥꾼 그룹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고 리더는 누군가를 보내어 다른 쪽을 지원하게 했다. 이제 사냥꾼 그룹의 현재와 이전 리더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맞서다. 진베이는 주변에 여전히 많은 적들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떠나며 판사를 남겨두었다. 가토리는 이 사람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었다. 텐마는 그의 꼭두각시가 산산조각 나서 패배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도 슝기쿠가 도착해 이 사람을 잘 처리했다. 하지만 리더가 보낸 2명의 부하도 3사람을 매복하기 위해 나타났다. 아직 죽지 않은 다른 한 명이 깨어나 3사람에게 총을 겨누었다. 그는 전체 탄창을 발사했지만 진베이가 나서서 모든 총알을 막았다. 하지만 그 후 그는 팀원들을 공격하기 위해 돌아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적들을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후추가 손으로 변해서 3명의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강하게 내려찍었고 그 꼬리에서 가시들이 사방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판사는 그를 멈추기 위해 달려갔지만 한 명의 남자가 기회를 잡아 그녀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종소리 소리가 진베이를 깨웠습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정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지쳐서 잠에 빠졌습니다. 대장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고 나머지 그룹에게 철수하라고 불렀습니다. 판사는 진베이의 입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각성하고 통제력을 잃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녀와 그의 각성 및 통제력 상실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돌아와서 진베이가 판사의 무릎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가 다소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었다고 여겼다. 히바치는 그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지만 판사가 그녀를 막았다. 그 후 사냥꾼들은 남은 적들을 찾으러 갔다. 가토리와 싸운 자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며 그의 운명은 알 수 없었다. 가토리는 전혀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전혀 약하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법집행팀의 대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법집행팀의 대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시부조 그룹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더 큰 세력이 나타났고 그들은 여전히 판세에게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공주라고 부르며 영주가 깨어나면 그들이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가 깨어나는 그 순간 산다 본인이 직접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돌아온 후 모든 이들은 에도성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무라이 그룹은 모든 벌레들을 물리치지 못했고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다. 나가토미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항상 방해받았다. 하루는 아이들을 보호하다가 벌레들에게 붙잡혔다. 행운인지 진베이는 다시 한번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진베이의 아버지도 산에서 내려왔고 한쪽 다리로 산더미 같은 벌레들을 처치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그는 진베이에게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었다. 그는 아들의 기술을 점검했고 그날 밤 모든 이가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 진베이는 섬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카토리가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진베이는 판사를 만나고 싶었지만 여전히 충분한 권한이 없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베이는 자신이 아직 너무 약하고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꼈다. 기술을.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가 아직 검술을 마스터하지도 않았으면서 뭔가를 지키려 한다고 그를 바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연습하라고 조언했고 내일 훈련을 위해 데려가겠다고 했다. 재판관에 관해서는 그녀는 무가이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이 진베이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알렸다. 그리고 진베이도 무가이처럼 곤충 사냥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이제 외로움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진베이를 찾기 위해 몰래 나갔다. 진베이를 찾으러 나갔다. 그녀는 이제 외로움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베이를 찾으러 몰래 나갔다. 그녀는 그가 연습하는 것을 보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하루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숨었다. 그는 판사와 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진베이는 훈련을 떠났다. 아버지와 아들은 후지산을 오르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어릴 적에 발명한 기술을 아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지만 아들은 계속 방해를 해서 한 대 쳤다. 카토리가 연습할 시간을 단 3일만 주었기 때문에 그는 진베이에게 첫 번째 궁극적인 기술을 가르쳤고 그것은 칼을 사용하되 망치처럼 내리치는 것이었다. 그 후 그는 후지산이 폭발 직전이 되도록 만들고 아들에게 3가지를 주었다. 이 기술을 배우고 이 위치에서 타격하여 도시가 산 아래에서 불타기 전에 멈추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가 배우는데 5년이 걸렸으니 아들이 3일 만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하루 종일 연습했지만 진베이는 바위를 자를 수 있었을 뿐 아버지처럼 망치로 타격할 수는 없었다. 둘째 날 밤 아버지는 아들이 정말로 아내의 손재주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들이 잠들 수 있도록 자장가를 부르기로 했다. 마지막 날 아침 진베이가 일어나자마자 용암이 산 정상에 도달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집중하고 이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는 뜨거운 용암을 양쪽으로 비켜놓고 산 정상 중앙으로 달려갔다. 그런 다음 망치로 내려찍었다. 그리고 용암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이후에 그의 아버지는 다음 기술인 용암 바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가 배워야 할 다음 기술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그는 그 기술을 배우려고 약속했다. 기술을 익히기로 약속했다. 심판은 이제 진베이가 한 말을 기억해냈다. 그들의 지위가 아직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만약 그녀가 지금 그를 만난다면 그는 주목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가 더 강해져서 그녀와의 면담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는 섬에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녀와의 면담을 기다리는 목표를 세우게 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나가토미가 이전에 지도에서 보았던 오사카 성에서는 반벌레 사람들, 즉 곤충 인간들이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제 일본의 절반은 그들의 영토로 간주될 수 있었다. 진베이가 훈련 중이던 동안 사나다가 보낸 곤충 인간이 도시에 나타났다. 그는 법집행팀 본부에 대해 물어보려고 거리로 나갔다.
그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을 듣지 못해 시민을 먹어버렸다. 한편 카토리는 상사 유리에게 혼나고 있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법 집행팀 전체가 휴가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진베이가 훈련을 갔을 때 다른 3명도 함께 행동을 해 각자 휴가를 낸 것이어서 카토리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리는 카토리를 데리고 자랑하러 나갔다. 그때 진베이와 그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부상당한 시민들이 실려오는 것을 보았다. 한 노인이 그들에게 자신의 마을이 곤충 인간들에 의해 공격받아 순식간에 파괴되었고 그 무리가 이제 에도로 날아가고 있다고 알렸다. 진베이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주먹으로 쳐서 서둘러 하라고 말했다. 카토리와 유리는 이제 그 곤충 인간과 마주쳤고 그는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그는 그들을 법 집행팀의 일원으로 알아보았고 진베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들 둘 다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공격하려고 돌진했다. 다행히도 사무라이 팀이 응답하기 위해 도착했다. 카토리는 생존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배정받았고 2명의 지휘관이 싸우도록 남겨두었다. 그들은 곤충 인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하든 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유리는 수십 발의 포탄을 정통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격을 명령했다. 그것은 그의 마스크를 부수는 것 외에는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다. 그는 2 지휘관을 상대하기 위해 돌아섰고 유리를 처치하려던 찰나에 진베이가 돌아와 그와 맞섰다. 그는 진베이가 자신이 찾고 있던 인물임을 알아차리고 싸우러 돌진했다. 진베이는 이제 그의 속도를 따라잡을 만큼 빨라졌고 성공적으로 그를 반으로 쳐냈다. 그러나 그는 기술을 사용해 둘로 나뉘었다. 그들은 이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진베이는 막았고 둘 다 실제였다. 그가 둘을 반으로 쳐냈을 때 그는 다시 나뉘었다. 그는 계속 공격하며 진베이를 압도하기 위해 더 많이 늘어났다. 그가 곤란에 처했을 때 다른 3명이 돌아왔다. 그들은 짧은 훈련 기간을 거친 후 전투에 합류했다. 그들은 모두 처치했다고 생각했지만 곤충 인간은 더 많이 나뉘었다. 모두가 자신만의 기술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슝이쿠는 후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후퇴하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갑자기 그들은 어떤 것들은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머리를 세게 맞았다는 것이었다. 약점을 알게 된 진베이는 빠르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모두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고 벌레들이 그 주위에 모였다. 진베이는 배운 기술을 사용해 단 한 방에 모두 처치했다. 모두는 단 3일 남짓 만에 진베이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것에 놀랐다. 전투 후 카토리는 그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벌레 인간들이 정말로 에도의 인근 마을에 나타났다. 벌레들이 도착해 그곳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가장 엘리트 벌레 인간들인 10대 벌레 챔피언들이 모두 여기에 있어 마을 사람들을 산처럼 학살하고 시체를 갈기 위해 한 명만 남겼다. 시체를 갈기 위해서 그때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회의를 조직해야 했다. 모두가 에도를 휩쓰는 곤충 인간들에 대해 걱정했지만 쇼군은 판사가 그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쇼군은 판사의 힘이 비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대신들에게 숨겨야 했지만 그들은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판사는 그들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가토미는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싶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진베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말이다. 진베의 이름을 듣고 판사는 그를 만나기로 명령했다. 그들은 나가토미의 도서관으로 들어갔고 거기에는 진베의 사진이 가득했다. 그는 원래 판사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녀가 그의 것을 훔치고 싶어 한다고 의심했다. 지식. 하지만 판사가 진베이를 알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와 동맹을 맺기로 했다. 둘 다 진베이에 접근하기 위해 서로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가토미는 판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그들은 망원경을 통해 진베이를 관찰하러 갔다. 진베이는 이제 하루에 2멜론에 눌리고 있었다. 진베이는 다른 3사람에게 휴일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히바치는 마을로 돌아가 훈련을 했고 슝기쿠는 조금 지루해서 강도를 상대하러 갔고 텐마의 이야기는 비밀이었다. 진베이의 아버지가 나타나 하루가 아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제안했다. 히바치와 판사는 이 말을 듣고 분노로 떨었다. 그는 아내를 기억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도시에서였기 때문이다. 진베이는 어머니에 대해 더 듣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다. 그가 어렸을 때, 그가 에도에 처음 왔을 때 진베이의 어머니를 만났다. 둘은 서로를 가치 있는 상대라고 여겼기 때문에 결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 진베이가 태어났다. 이야기의 끝. 하지만 모두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듣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는 그들이 싸웠다고 계속 말했다. 곳곳을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그리고 도시도 그들의 전투로 인해 많이 손상되었으며 금배의 초고속 학습 능력은 어머니에게서 왔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비슷한 실력으로 맞섰다. 하지만 그 싸움의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 그 결과 진베이가 태어났다. 그들은 금배를 함께 키우지 않았지만 그는 그들이 원했던 대로 성장했습니다. 정확히 판사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가토미에게 그의 아버지는 보물들을 어디에 숨겨놓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했던 것은 그 안의 곤충들에 대한 정보였지만 나가토미는 법집행팀의 기록 보관소에 몰래 들어갔을 때 오은 지도를 꺼냈다. 그 지도를 보면서 판사는 그녀가 자신의 힘을 봉인해제하기 위해 찾아야 할 장소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쇼군은 죽은 곤충 인간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10명의 곤충 챔피언 중 1명이 그 머리를 가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챔피언은 인간들이 그에게서 어떤 것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가져갔다. 그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동안 판사는 쇼군을 만나 그녀가 어떻게 권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했다. 그녀의 힘을. 하지만 쇼군과 그의 하인은 그녀가 더 이상 권력이 없기 때문에 걱정했다. 혼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이다. 그녀는 하인이 그녀와 함께 가도록 하기로 결정하고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했다. 다음 날 진베이는 판사와 함께 가라는 호출을 받았다. 그는 필요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오래 기다렸고 잘못된 장소에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판사는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판사의 보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도시를 떠나자마자 곤충 인간들이 나타났다. 사나다는 이곳의 쇼군을 만나고 싶다고 발표했다. 진베이는 이때 자신의 임무가 궁금했지만 둘 다 대답하지 않았다. 가는 길에 진베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하가 판사인 줄 알았고 진짜 판사는 자신이 남부 쇼군이라고 설명해야 했으며 그가 에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한편 사나다는 지역 영주를 만나러 갔다. 그는 영주에게 문제없이 1000명을 실을 수 있는 배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으며 대신 이 땅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곳에는 좋은 나무와 목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가 필요한 전부였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래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영주는 듣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산다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진베이의 여정으로 돌아가서 그가 한 모든 일은 이 남쪽의 쇼군에게 비판받았습니다. 걸음부터 사람들을 돕는 것까지. 그는 진베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가는 것이 함정일 경우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이 소녀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진베이가 한 일들을 무의미하다고 계속 비판하며 진베이는 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무라이란 가장 작은 상황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사무라이의 정의가 진베이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여 진베이에게 이 길을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진베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만약 진베이가 자신이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진베이를 돌려보낼 것이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도시까지 도착했고 여기에 영주가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들었다. 영주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이 불복종하면 여기 사람들은 처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영주 자신이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판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현재 산다는 이 땅에 주둔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들이 무엇을 하거나 말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산의 경사 뒤로 돌아갔다. 판사가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두 사람이 제때 그녀를 붙잡았다. 진베이는 그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의 등에 업어야 했고 그녀는 진베이가 그냥 자신이 되기를 바랐다. 세 사람은 요새의 뒷문으로 돌아갔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경비병들이 있었다. 여기에도
갑자기 독수리가 내려와 뱀을 잡아먹었고 그로 인해 세 사람은 군인들에게 발견되어 쫓기게 되었다. 진베이는 길을 막기 위해 나무를 베러 돌아섰다. 그 후 세 사람은 나무 위에 숨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갑자기 벌레 인간이 나타나 모든 군인들을 죽였다. 그는 내주라고 자칭하며 10명의 벌레 엘리트 중 하나였다. 그는 그들을 냄새로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었다. 진베이는 다른 두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와 맞섰다. 영주가 임무를 우선시하길 원했지만 판사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내주가 그들을 쫓아가려 할 때 진베이가 뛰어들어 그를 막았다. 두 사람은 몇 번의 움직임을 주고받았고 이 녀석은 오직 약점만을 겨냥했다. 진베이는 이 녀석이 이전의 파리 녀석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주는 진베이를 가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싸우러 달려갔고 내주는 그를 처리할 많은 묘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를 처리할 수 있는 한편 판사는 이 뒷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안전하게 잠겨 있었다. 이 형은 판사가 왜 진베이를 함께 데려왔는지 궁금해했는데 그는 너무 어린애 같고 임무에서 감정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이었다. 내주는 진베이를 향해 등에 있는 알을 발사했고 그는 그것들을 피하려고 해야 했다. 판사는 진베이가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판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따르기로 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문을 베어 열었고 재판관이 금비를 즉시 불러오라고 외쳤지만 내즈가 달리지 못하게 막아서 그에게 날카로운 점들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막았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두 가지 동작을 사용해 이겼습니다. 상대를 그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다시 솔라텍에 보고하러 돌아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솔라타는 주인공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침입자를 여기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솔라타가 나섰습니다. 죽은 시체들을 이용해 그들을 협박했다.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주님은 화가 나셨지만 견뎌야 했다. 한편 히바치의 여동생은 여기 상황을 조사하고 언니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그 작은 소녀는 버그 인간에게 발견되었다. 진베이의 그룹은 이제 수배 전단지를 보기 시작했으므로 그들은 돌아다니기 위해 변장을 시도해야 했다. 하지만 진베이의 친절한 본성이 잘못된 시점에 드러나 그는 부상당한 노부인을 보았다. 그녀를 도우러 갔지만 칼로 위협을 받았다. 노인은 모두를 불렀고 진베이는 그들을 멀리 유인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가능한 한 멀리 그는 골목에 숨었지만 한 소년에게 손을 찔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한 무리의 도적들이 나타났고 그들도 진베이의 그룹을 사냥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도로 한가운데 있는 아이를 무시하고 돌진하려 했다. 그래서 판사가 그 아이를 구했고 그때 그 형이 판사를 구하기 위해 나와야 했다. 판사는 그가 행동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도적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오직 손만을 빼앗았다. 그러자 세 사람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야 했습니다. 이때 가토리가 무가이를 이 성으로 지원하러 보내기도 했습니다. 히바치는 지금 이 순간 여동생에게서 비밀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녀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베이의 그룹이 있어서 축하하고 있었다. 도적들을 몰아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룹 전체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때 십방 엘리트의 2명이 지명 수배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그들은 히바치의 동생을 인질로 붙잡혔다. 더욱 무모한 성격을 가진 진베이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 뛰어들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린 소녀만 구할 수 있었고 이 두 사람에게 둘러싸였다. 결국 진베이는 이 누에에게 눌려버렸다. 다른 한 명은 마을 사람들이 범죄자와 공모한 대가로 처벌하려 했다. 그러나 그 형이 나와서 진베이에게 계속 싸우라고 외쳤다. 이제 그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베이는 누에를 처리하고 그는 이 잠자리와 맞설 것이다. 누에는 여전히 마을 촌장과 히바치의 여동생을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나가서 막아내고 밀어냈다.
잠자리가 그를 몰래 물려고 할 때 영주가 뒤에서 그를 지원했다. 그는 진베이와의 협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 후 그는 이 잠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누에 관해서는 진베이가 그 껍질을 부셔서 이제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게 만들었다. 마을장은 이제 진베이 일행이 이곳에 온 이유를 묻고 싶어 했다. 영주가 우물 아래에 숨어 있었고 그는 벌레 인간들이 이곳을 알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벌레, 그동안 산다다 영주가 배를 만들라고 명령한 배는 거의 완성 단계였다. 벌레 인간들이 점검하러 왔고 그로 인해 작업자들이 겁을 먹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몰랐지만 그 둘이 인간들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주인의 집. 어색한 순간의 인식 후 히바치는 그녀가 온 이유가 진베이의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판사를 다시 만나자 히바치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단지 하인이라고 정정했다. 히바치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집주인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집주인은 잠시 생각한 후 그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는 다음 3일 동안만 진행될 계획을 세웠다. 벌레 인간들은 진베이를 찾지 못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 진베이는 그 후 슝이쿠와 텐마와 재회했다. 무가이는 바로 그 뒤에 도착해 진베이에게 잠시 함께 가자고 했다. 그날 밤 판사는 히바치에게 진베이에 대한 감정을 물었다. 비록 그녀는 여전히 무가이를 먼저 생각했지만 진베이의 좋은 점도 많이 보았다. 무가이는 진베이에게 판사가 그들을 모두 여기로 데려온 목적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진베이가 아직도 판사의 진짜 얼굴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고개를 돌렸다. 떠났다. 진베이는 다시 판사를 만나러 갔고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러 갔다. 진베이가 순찰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재판관은 그의 이야기를 정말 즐겼다. 그녀는 진베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종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잠시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앉아 있었지만 다른 세 명에게 방해받아 숙소로 돌아갔다. 며칠 후 배가 완성되어 영주님의 계획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재판관의 그룹에는 그녀, 집주인, 그리고 무가이가 포함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그룹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포함되었고 히바치의 여동생도 포함되었다. 최종 그룹은 무가이를 제외한 모든 집행팀이었다. 그날 밤 영주의 측에서는 소나타가 배를 전달한 직후에 떠나기를 원했다. 배를 전달한 후에 그러나 그는 아직 침입자들을 잡지 못했기에 처벌로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다. 영주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방역을 위해 모든 병력을 준비했다. 방역하기 위해. 하지만 그의 병사들은 모두 학살당했고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벌레들이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였다. 벌레들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하지만 집행팀이 나타나 그들을 처리했다. 그 형도 바로 나타나서 소나타에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규칙을 정할 권리를 주었지만 소나타는 그의 벌레들이 모두를 삼킬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진베이는 그가 겁쟁이라고 제안하며 도망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자존심을 건드리자 그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진베이는 그들과 싸우고 싶다면 먼저 그의 부하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규칙을 정했다. 소나타는 그 산을 시작 신호로 삼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뿐이었다. 그 후 그룹은 다시 계획을 논의하러 갔다. 판사 그룹은 그녀의 힘이 회복될 수 있는 우물로 가야 했다. 마을 사람들 그룹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다. 법집행팀은 판사 그룹이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다. 힘을. 그 팀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전체 그룹은 장벽에 갇혔고 진베이는 우연히 그룹에서 떨어졌다. 그룹에서 그는 내재에게 붙잡혀 물속으로 끌려갔다. 그는 물 위를 걷는 생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게 유리한 환경이었다. 진베이는 물속에서 잘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코너에 몰리기로 했다. 방역하기 전에 히바치 그룹도 곤충인간 그룹의 리더를 만났다. 이 녀석은 개구리였기 때문에 오직 히바치만이 그의 소리를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책임을 지고 그와 대치하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듣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도 그녀를 알아본 것 같았다. 그녀가 들고 있던 칼을 통해 마을의 닌자처럼 진베이에게 돌아가면 그는 물을 모두 튀어오르게 쳐서 상대방이 갑옷을 벗는 비장의 카드를 사용해야 했다. 그는 인간으로 갑옷을 벗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알았다. 그런데 진베이는 자신과 함께 진베이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이 남자는 훨씬 빠르게 변했고 물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완전히 압도했다. 진베이를. 그러나 패배 직전에 진베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해냈다. 그때 용암 소용돌이 기술에 대해 진베이는 적의 기술 흐름을 파악하여 방역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것이 각자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베이는 일어나서 물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그 남자를 겨냥했다. 그리고 그 물 흐름을 따라 날아가서 싸움을 끝내기 위해 그를 처리했다. 진베이는 패배했지만 그 남자는 또한 진베이에게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보다 더 강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3명의 가장 강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진베이는 그에 대한 찬사를 표현한 후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갔다. 그는 다시 히바치와 재회했다. 그녀는 귀뚜라미 남자에게 갇히고 있었고 진베이는 그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히바치는 공격을 막았는데 그것은 그의 날개 진동으로 만들어진 환상이었기 때문이다. 환상. 그녀는 진베이가 그들 중 하나를 물리쳤다는 것을 깨닫고 훨씬 더 안도했다. 그녀는 진베이에게 자신을 지켜보라고 말한 후 전투에 돌입했다. 이제 그녀는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었고 진베이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그를 물리치고 1번 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련의 폭탄을 던졌지만 그는 초음파 파동을 만들어 그것을 막았다. 그녀는 수리캔을 던졌지만 그것들은 그의 몸을 통과했다. 그녀는 그가 닌자 마을에 속한 금지된 기술을 드러냈다는 것을 보았다. 이게 왜 이렇게 나치게 느껴질까?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지? 그 사람은 이제 그녀 바로 앞에 있었다. 그는 진지해지기로 결심하고 싸우기 위해 변신했다. 그는 악취를 방출하고 투명해졌다. 히바치는 즉시 사슬에 묶여 불에 타올랐다. 그녀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찔렀다. 그는 또 다른 환상을 사용해 그녀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했다. 그는 그녀를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녀의 노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후에 그는 닌자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의 말은 그가 가짜임을 드러냈다. 그녀의 진짜 할아버지는 결코 닌자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히바치를 표적으로 삼을 수 없자 그는 진베이를 표적으로 삼기로 바꿨다. 진베이는 히바치가 위험에 처했다는 환영에 소가 여러 번 공격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게 유인했을 때 환영은 사라졌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소가 다른 곳으로 놀러가라고 몰리게 되었다. 그런 다음 히바치는 그 남자의 4개의 환영에 둘러싸였다. 그래서 그녀는 폭탄을 사용해 탈출하고 뒤에서 그에게 붙잡혔다. 순도쿠 그룹은 이제 요새로 들어가 남은 적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히바치는 그가 날개를 퍼덕이며 환영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가 이를 알아채든 안 알아채든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이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기둥에 묶고 진베이를 비웃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다. 그가 더 바보 같은 행동을 할수록 그 남자는 그를 비웃기 시작했고 결국 일어서서 환영의 히바치를 잡았고 그것이 단지 나뭇가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히바치는 아직도 그를 보호하기로 선택했고 다시 한번 자신을 해방시켰다. 환상이다. 그녀는 그가 실제로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베이는 환영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뛰어내려서 그 남자를 때렸다. 히바치도 폭발성 칼을 던져 성공적으로 그를 물리쳤다. 하지만 둘 다 그가 죽지 않았고 이미 도망쳤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심판이 있는 곳까지 파고들어 다른 몸체와 합쳐졌다. 그는 앞에 있는 소녀가 공주라는 것을 발견하고 힘을 회복하러 우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를 손나택에 보고하러 돌아갔다. 목표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를 보고하기 위해 돌아갔다. 소나타. 히바치와 진베이는 슝기쿠의 흔적을 따라갔지만 진베이는 함정에 걸렸다. 환영을 보고 하루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꽤 멀리 유인당했어요. 슝기쿠와 다른 2 사람도 환상에 휘말려 맹목적으로 달렸다.
갈 곳이 없어 모르겠어요. 운이 좋게도 얼마 후에 그들은 여전히 히바치와 만나는데 성공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타격할 방향, 그는 진베이를 구하고 이들이 매우 강하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슈응기쿠가 그들에게 잡혀갔다. 그 그룹은 거기 남겨졌고 영주가 그들에게 계속 가라고 강요했다. 진베이는 우연히 히바치의 가슴을 만져서 그녀에게 맞았다. 그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며 그들이 계속 가라고 했고 자신은 계속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룹은 밖에서 슈응기쿠를 보고 그도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슈응기쿠는 탈피에 대해 경고받았고 이 두 사람에게 탈피할 시간을 주었다. 그는 빨리 끝나면 재미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를 조금 오만하다고 생각해 공격을 서두르다가 그에게 잘려서 많은 조각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불멸로 여겨지는 바퀴벌레 종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재생되고 방역을 가했습니다. 영주님은 숭기쿠가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숭기쿠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은 모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의 숭기쿠와 99년 전의 살인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숭기쿠도 이렇게 싸우는 한 절대로 이길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돌아서 달아났습니다. 그는 벽을 오르기 위해 다리 사이에 칼을 끼웠다. 다른 이들도 그를 따라 기어 올라갔지만 그는 그들을 베어버렸다. 심지어 바퀴벌레도 조각으로 잘리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진베이는 두 마리 바퀴벌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안다.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두 마리 바퀴벌레. 그들은 비행으로 전환했고 그는 그들을 베어버렸다. 하지만 남은 한 마리는 그를 근처 집으로 밀어넣었다. 그들은 허물을 벗기 시작했고 농담을 그만두었다. 다른 친구는 이제야 슝기쿠가 왜 더 약했는지 설명했다. 이전에는 그가 추구하고 싸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슝기쿠가 아버지를 죽일 목표를 추구할 때 그는 정말로 괴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누구든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목표가 사라지자 싸우려는 의지도 사라졌습니다. 목적과 이상이 없는 괴물은 그저 이름 없는 검객일 뿐입니다. 그들은 또한 바퀴벌레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게 되어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슝기쿠는 이제 두 사람에게 암살자 개념에 대해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저지른 삶들이 그를 방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죽인다면 삶은 그에게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기에 항상 그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짐이 그의 손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을 때리던 아버지의 모습과 그의 검 앞에서 자비를 구하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때리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살인이 아닌 해충 퇴치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이제 그는 모든 힘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초음속 속도로 베어냈고 두 마리의 바퀴벌레는 재생할 수 없는 먼지 입자로 변했다. 전투가 끝난 후 슝이쿠는 앉아 쉬며 음료를 마셨다. 진베이의 그룹이 그를 바로 데리러 왔다. 그들은 이제 3명만 남았고 소나타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룹은 두 갈래 길이 있다는 사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베이와 텐마는 한쪽으로 가고 다른 3명은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모두가 벌레 엘리트가 3명만 남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히바치가 진짜로 그 배짱이를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나타는 패배한 부하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패배했다면 말이죠. 닌자는 현재 심판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텐마는 이제 모든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길을 잃는 것, 어두운 곳, 좁은 공간, 높은 곳 등에서부터 말이죠. 진베이는 이것을 알아차렸지만 천마가 곧 진정될 거라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베이는 천마의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았고 소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며 언제가 되어 다시 만나고 싶어서 유명해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곤충인간 무리 중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천마와 1대1로 겨루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진베이는 잠시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녀석은 천맥에 진정한 정의를 가르치려고 했고 자신이 가장 옳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천마는 이제 자신의 전투 스타일을 점차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신령한 신은 속도를 중시하며 그를 제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공격했습니다. 메뚜기처럼 다른 영혼의 신은 힘에 치우쳐서 사용될 것이었다.
타격을 위해서. 그러나 그는 항상 텐마를 쳐내는 틈을 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떨어지기 직전에 텐마를 붙잡아 계속 싸웠다. 점차 텐마는 그의 속도에 압도당했지만 그는 텐마를 마무리 짓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텐마를 일으켜 세워 더 싸우게 했다. 그는 그 후 텐마를 반복적으로 때렸다. 진베이가 개입하고 싶어 했을 때 그도 주먹에 맞았다. 그는 텐마가 종이 인형이나 친구들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래야 그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히바치의 무리는 텐마의 비명을 들었지만 영주는 그들이 계속하길 원했다. 텐마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타당했다. 마침내 그는 텐맥에 자신이 진정한 정의라고 말하게 하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그는 소년에게 부드러운 죽음을 허락할 것이다. 텐마는 그것을 말하려 했지만 진베이가 그의 부모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기억하도록 도와주었다. 텐마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종이학이 종이비행기로 변하기 시작했고 텐마는 인형들을 합체시켰다. 상대방도 가피를 벗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가 끝내지 못하기 전에 텐마가 그를 땅에서 날려버렸어. 그런 다음 텐마는 기네비에게 엎여 쓰러졌어. 그런데 중간에 깨어났을 때 소녀는 기네비를 한번 치고 혼자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자신의 힘으로 히바치 일행은 이제 2명의 남은 곤충인과 마주쳤다. 재판단은 이제 우물에 도착했다. 영주도 거기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닌자는 솔론에게 보고했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무가이에게 발각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를 알아보았지만 이제는 판사가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원해서 행동했다. 판사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확인하려고 했다. 반대편에서는 진베이가 법집행팀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다. 다른 사람은 모두가 무모하게 싸우지 말고 먼저 계획을 세우기를 원했다. 무가이는 닌자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곤충 사냥꾼인 무가이가 왜 판사와 함께할까 궁금해했다. 무가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몇 년 전 판사를 암살하라는 임무를 받았던 회상 장면이 보였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판사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그가 실행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판사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그가 실행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었다. 그가 실행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무가이는 그녀도 그와 같다는 것을 보았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는 오직 외로움과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었고 그날 밤 그는 벌레를 박멸하는 목표로 단속팀에 합류했다. 무가이와 닌자는 싸우다가 우연히 진베이의 그룹으로 날아갔다. 판사가 주변에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진베이와 영주는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른 2사람이 허락하지 않자 히바치는 2사람이 떠날 수 있도록 연막을 쳤다. 진베이는 사나다가 위층에 있다고 의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사에게 가라고 요청하고 자신은 사나다와 맞서 일단 시간을 벌기로 했다. 판사가 이제 우물을 열었다. 영주가 그녀에게 다시 겪어야 할 의식에 대해 상기시켰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계속하라고 말했다. 빛의 기둥이 솟아올랐다. 영주는 우물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고 진베이와 자리를 바꾸겠다고 자원했다. 그를 판사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진베이가 판사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무가이는 이 남자를 여기서 붙잡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영주는 사나다와 맞서기 위해 올라갔다. 그는 주인이 먼저 공격하도록 허락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다가갔을 것이다. 그는 결단력 있게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다. 그의 공격 중 하나는 사나다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지만 사나다의 공격 하나는 그를 다치게 할 수 있었다. 히바치 편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이 곤충은 가스를 방출하며 방출된 가스를 점화하기 위해 불을 뱉고 있었다. 텐마의 정령은 불에 타버렸지만 히바치는 둘 다 불을 피하기 위해 날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향해 불 화살을 쏘았다. 그 사이 진베이는 판사에게 도달했다. 주가 총에 맞아 팔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시간을 벌려고 했다. 년 전 그가 판사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귀족들의 도구와 같았다. 충을 쫓아내기 위해서 녀는 그때 거의 영혼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 여정을 통해 그는 그녀의 진정한 정을 보았다.
는 앞으로 나아가 산나대게 검이 부러졌지만 여전히 그를 번찌르고 쓰러졌다. 그는 진베이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 안전하다. 편 히바치 그룹은 아직 이 두 사람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재판관은 이제 진베이에게 인간과 곤충이 우물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인간은 죽고 곤충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 했지만 다시 한번 산다대에 의해 방해받았다. 무가이는 다른 사람과 바빠했지만 그는 자신의 속임수를 알아차렸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히바치 근처의 두 사람은 이제 심각해지기 위해 변신했다. 산다다는 자기가 영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말했다. 그리고 무사들이 정의를 운운하면서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산다다는 자기가 영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말했다. 그리고 무사들이 정의를 운운하면서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베이는 화가 나서 그에게 돌진했지만 날아가 버렸다. 나다는 무릎을 꿇고 판사인 공주를 부르며 그녀를 신의 주인을 만나게 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고 그는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베이는 돌아와 모든 기술을 사용해 판사가 물에 들어가도록 시간을 벌었다. 는 사나다를 가격하고 달려가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다. 산은 우물에 들어갔고 그녀의 아픈 과거를 떠올렸다. 나다는 2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였다. 베이가 그를 물리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무가이는 이제 상의 속임수를 파악하고 다른 하나를 쉽게 찔렀다. 그는 자신의 힘을 흡수하고 우물로 돌아갈 기회를 잡았다. 사나다는 이제 일어나 다시 공격했다. 진베이는 강력한 공격을 퍼붓기 위해 돌진했지만 사나다는 피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공격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발동시켜 우물 속으로 곧장 쏘아보냈고 거기서 독이 진베이를 없애도록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진베이는 우연히 판사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보게 되었다. 어릴 적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벌레를 구해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했다. 그런데 궁전이 공격받았을 때 그녀는 벌레를 구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녀는 스스로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 벌레가 공생으로 그녀를 구했을 것이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죽었다. 그녀의 부모조차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독에 의해 서서히 죽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벌레를 돌아보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으며 그녀 주변의 독성 공기가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다. 갑자기 그녀는 앞에 진베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진베이가 자신의 과거를 보았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벌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진베이는 그녀가 생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작고 약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다시 인간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진베이 또한 그녀의 미소로 자신을 격려해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계속 가라앉으면서 진베이를 우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소나타는 이제 판사가 힘을 되찾는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힘을 되찾으면 기억도 잃게 되고 그는 이를 이용해 그녀와 함께 인류를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진베이는 우물을 막고 있는 바위를 껴안고 다시 뛰어내리기로 했습니다. 무가이도 그의 대신 소나타와 마주하기 위해 왔다. 진베이는 바위를 끌어안고 다시 판사와 만났다. 그는 솔레타로부터 들은 소식을 그녀에게 전했고 그녀는 약간 후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진베이는 그녀를 위해 소나타를 물리치겠다고 말했고 그들은 둘 다 우물에서 나왔다. 함께 히바치 쪽은 이제 나가토미가 가지고 있던 벌레 퇴치제로 강화되었다. 이전에 적용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역할 기회를 잡았다. 소나타는 무가이를 밀쳐내고 진베이를 쫓고 있었다. 하지만 무가이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 달려갔다. 소나타는 이전에 판사의 집의 장군이었지만 나무 기둥에 눌려 그 벌레에게 잡혔다. 무가이는 그를 한 번 찔렀지만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영주는 그 순간 그들의 발 아래 벽을 폭파하기로 선택했지만 소나타를 묻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무가이를 묻어버렸다. 노인을 처리한 후
소나타는 진베이를 막으러 날아갔다. 진베이는 여전히 저항하려 했지만 그에게 찔렸다. 그는 즉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를 질식시켜 판사를 우물로 되돌려 보냈다. 그녀는 마지못해 진베이의 목숨을 구하는 데 동의했다. 카토리가 이제 히바치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다. 그는 이 두 사람을 막겠다고 말하고 세 사람이 진베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진베이를 소나타는 심판을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들어오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베이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 그가 계약을 동의하자 그녀는 뛰어들었다. 에너지 기둥이 폭발하여 두 사람이 자신감 있게 안으로 돌진했지만 카토리는 한 방에 처리해버렸다. 심판이 우물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백색 나비의 형태였지 나방이 아니었다. 소나타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카토리 그룹이 바로 뒤따라 소나타를 공격했지만 여전히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판사가 진베이를 뒤에서 찔렀다. 진베이는 그녀의 손에 적힌 글씨를 보고 그녀에게 보게 하고 기억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소나타는 이를 이용해 진베이를 공격하고 판세게 그의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판세게 그의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소나타는 우물에서 모든 힘을 흡수하고 수많은 벌레를 소환했다. 진베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곧장 돌진했지만 그의 검은 부서지고 수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는 머리에 범까지 맞았어요. 다른 4명도 함께 돌진했지만 기술을 쏟아부어도 솔라타는 멀쩡했습니다. 두 곤충 남자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는 모두 진베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가이는 후퇴할 길이 없으니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무가이가 갑옷을 뚫고 나오자 솔라타는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소환되었습니다. 솔라타는 무가이가 아직 다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노렸습니다. 한 번 더 반요구의 형태로 나타난 진베이가 위기를 구해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조사를 한 후 카토리는 진베이의 어머니가 무가이처럼 곤충 사냥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한 곤충에 의해 저주를 받았다. 영원한 곤충은 또한 판색에 힘을 준 존재였다. 그래서 진베이가 그 힘과 접촉할 때 그의 몸은 반응하게 된다. 이전에는 진베이가 판사의 머리카락을 삼켰기 때문에 깨어났다. 이번에는 그 에너지와 직접 접촉한 것이다. 하지만 진베이의 마음속에 그 곤충의 목소리가 나타났고 그는 예전처럼 그것이 자신을 조종하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무가이는 그가 빛나는 이미지가 보였을 때 그가 의식을 되찾도록 도와주었다. 시작. 하지만 이제 판사가 싸움에 합류했기 때문에 진베이는 그녀와 싸우기를 요청했다. 다른 이들이 소나타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진베이는 판사에게 다가가 그녀가 내뱉고 있는 독을 모두 흡수하려고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다시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점차 그녀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진베이는 너무 많은 독을 흡입하여 쓰러졌다. 판사는 올바른 편으로 돌아와 소나타와 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서 전체 그룹에 맞서고 있었고 진베이를 죽이면 전체 그룹이 전투 의지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빔을 쏘는 순간 진베이는 깨어나서 돌진했다. 소나타는 중독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잘 싸운 그의 회복력을 칭찬했다. 중독된 상태에서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이 지역 전체가 먼지가 될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은 아래의 벌레들을 처리하고 진베이를 소나타와 함께 남겨두었다. 그는 궁극의 기술을 사용해 회오리를 만들고 드래곤을 소환하여 충전한 후 마지막으로 유성으로 마무리했다. 전투는 3번의 움직임 후에 끝났고 하늘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진베이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전투 후 모두가 이도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도로 돌아가기로 했다. 판사는 진베이가 중단했을 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판세에게 이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판사는 그와 함께 이것을 했지만 여전히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 후 그룹은 이도로 돌아갔고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